핵심 패턴 하이라이트, 긍정의 힘을 믿는 남자 양태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도 끝났고 200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2009년도는 어떤 의미를 갖는 해였나요? 저한테는 또 제 이름을 이렇게 걸고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뵐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며칠 남지 않은 2009년도, 우리 2010년도 준비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좀 사용하시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래량 골든벨 기법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셨나봐요. 문의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간단한 건데 굉장히 어렵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좀 세밀하게 그리고 이해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주입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외우신다고 해봐야 실전 대입 안 됩니다. 왜냐면 배우는 패턴 자체가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정확하게 나와주면야 고맙지만 우리 주식시장 깐깐하죠?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된 패턴들이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도 우리가 잡아내기 위해서는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던 종류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바닥 골든벨, 그리고 두 번째가 돌파 골든벨.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성향을 보게 되면, 자, 바닥 골든벨은 매직 골든벨로서 단기 상승을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돌파 골든벨은 21선 위에서 발생하는 랠리, 다시 말해서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골든벨로서 본격 상승 랠리의 성향을 갖고 있다. 이거부터 지금 외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한 10억? 한 100억 정도를 가지고 어떤 좋은 종목을 좀 사고 싶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종목이 한 10만원권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약 한 3만원, 4만원, 한 5만원 해서 2배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10억, 딱 10억 치자고요. 10억을 가지고 이 종목을 사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10억을 그냥 매일 막 시장가로 막 해가지고 올려서 상한가로 보내나요? 그러지 않겠죠? 일정 부분 10억이면은 5억 내지 6억, 7억, 한 5, 60%, 70% 정도는 낮은 가격에 좀 샀으면 좋겠고, 나머지 가격, 나머지 돈을, 자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랠리를 펼쳐서 수익률을 좀 위로 맞추고 싶겠죠. 바로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뭐? 윈도우 드레싱. 윈도우 드레싱이 뭡니까, 여러분? 기관들이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어떻게 해요? 미리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을 맞추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조금 종가 관리를 해가지고 수익률을 좀 좋게 보이게 만든다라는 게 바로 윈도우 드레싱이죠. 그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 골든벨 기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0억을 갖고 있을 때 5, 6억 정도의 일단 낮은 가격에 조금이라도 많이 사놓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바닥권에서 그거를 매집한다 그러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나오는 매집 골든벨. 다시 말해서 요거는 단기 상승 정도 성향을 갖고 있고 충분히 다 산 다음에 이후에 약 3억, 한 4억 정도로 고가권이라도 이제 따라가면서 한번 사볼까라고 해가지고 주가를 리드시키는 게 바로 돌파 골든벨. 이게 바로 랠리를 펼치는 본격 상승 랠리 골든벨이라는 거죠. 자, 일단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죠?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며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바닥 골든벨이 뭐냐? 어떤 좋은 주식이 있는데 예를 들자고요. 쉽게 뭐 서브프라임 사태 또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때 많이 발생을 했죠. 뭐냐면
아주 좋은 주식인데 뭐 이 가치가 10만원짜리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뭐 하한가 랠리를 펼치고 있으니까는 독불장군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쭉쭉쭉쭉쭉 빠지다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종목이 일단은 서브프라임 흐름이나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빠졌어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다 보니까는 이거는 10만원과도 무방한 건데 지금 5만원이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충분히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게 뭐다? 바로 바닥에서, 요건 여러분 거래량 아니에요. 거래량 250%가 터졌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캔들이 21선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거래량 터트린 캔들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다? 바로 바닥 골든벨이다. 바닥에서 어느 정도 매집을 하겠다라는 골든벨이죠. 자,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이런 케이스겠죠. 동국제강의 실제 케이스입니다. 동국제강 21선, 파란색 선 21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도 계속 하락을 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골든벨 신호 뭐? 거래량 20일 평균 대비해서 2.5배, 250% 거래량이 형성되면은 종가 기준으로 매수 들어간다. 그게 바로 거래량 골든벨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량 골든벨 신호가 나왔는데 뭐라 말씀드렸죠? 이건 바닥 골든벨. 다시 말해서 단기 상승. 자, 볼까요?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매도 신호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매도 신호는 음봉에서 찾아야 되죠. 매도 신호 없다가 음봉 신호가 나왔지만 최근 5일간의 최대 양봉 거래량을 넘어섰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근 5일 동안 제일 큰 양봉 거래량을 얘가 넘어서지 못했죠. 그럼 이건 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진행을 하다가 21선 돌파해갖고 1단계 관심인데 최근 5일간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최대 양봉 거래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매도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매수하고 나서 여기서 매도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약 거래일수로 2주 정도밖에 안 되는 단기 랠리 매수 매도의 신호를 주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한 템포 더 하락한다. 그러니까 단기 성향의 매직 골든벨 정도 아주 약하게 나오는 케이스가 바로 바닥 골든벨의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또 있으실 테니까 두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대림산업의 케이스예요. 대림산업 케이스도 파란색 21선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거래량이 250%, 2.5배 넘어서면서 매수 신호를 딱 주게 되죠. 여기서 매수가 딱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매도 신호가 어디서 나오느냐? 일단 매수도 21선 넘어서야 관심을 두는 거고 매도도 음봉이 21선 넘어서야 되는데 21선 안 넘어서니까 관심 없다가 여기서 넘어서죠. 여기서 넘어서는데 최대 양봉 5일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최대 양봉을 넘어서니까 매도 신호 나왔다. 매수에서 매도까지 짧은 기간 동안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추가적으로 반드시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락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짧은 랠리를 펼치고 나서 하락하는 케이스를 제가 좀 뽑아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지 무조건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하락, 급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성향의 랠리를 펼친다. 그게 핵심 포인트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석화 이제 아시죠? 파란색 선 21선 내려오고 주가 내려오고 또 여기서 어떻게 된다? 250% 눈대중으로도 한 3.5배 350%도 넘어가죠? 그럼 여기에서 매수 신호 나오죠? 두 번째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이날은 전날보다 안 되니까 매도 아니고 이날 21선 살짝 넘어왔죠. 관심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최대 양봉 거래량을 넘어섰으니까는 매도. 여기에서 매수, 여기에서 매도. 아주 단기적인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횡보하다 조금 이렇게 내려온다. 이런 케이스가 바로 바닥 골든벨의 실제 사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닥 골든벨은 매직 골든벨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그 자금이 완전히 다 산 이후에 랠리를 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바닥 골든벨보다는 뭐죠? 그렇죠. 본격적으로 랠리를 펼치는 돌파 골든벨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수익이 그만큼 또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부터 보시자고요. 돌파 랠리 골든벨에 대해서. 자, 두 번째 패턴 돌파 골든벨 기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21선이 우상향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일단 주가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뭐를 돌파하느냐. 21선을 돌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1선을 돌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를 돌파하냐면 주가의 정고점, 올라왔었던 정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요것도 외우시면 안 돼요. 뭐냐면 우리가 세력의,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주가를 이끄는 주체 같은 경우에 뭐 외국인 기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는 작전 세력 이거는 뭐 논할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주도적인 주가 리드하는 이 주체들의 흐름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어디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은 뚫기가 어려운 자리에 돌파하는 걸 보면은 여기에서 들어왔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정고점을 올라왔다가 정고점에서 밀리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매물이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사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본전에서 그냥 매도하겠다라는 매물이 들어와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한다라는 거죠. 뚫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정고점은. 아시겠습니까? 매물을 이루는 하나의 포인트인데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도 세력, 주도 주체의 진입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골든벨 응용기법의 두 번째 돌파 기법이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실전에서 어떤 사례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의 사례예요. 한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여기 그 파란색이 21선인데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가 주가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서 어떻게 됐죠? 올라갔다가 잠깐 눌렸어요. 5일선까지. 자, 그러면서 이 위에 있는 흐름을 한번 돌파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N자, 상승 N자의 흐름을 만들면서 돌파를 했죠. 바로 이게 돌파 골든벨.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매물을 돌파하는 위치는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거래량 없이는 돌파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지만 매물을 돌파한다는 자체는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고는 돌파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돌파했다는 얘기는 거래량 무조건 터진다는 얘기예요. 또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강력한 힘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고요.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죠, 여러분. 방금 전에 그 자리를 앞으로 당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 쉽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보시게 되면 다이렉트로 랠리를 펼치죠. 그냥 상승하죠. 매도 신호 안 나오고, 그렇죠? 매도 신호 안 나오고 전일보다 안 되니까 그대로 랠리를 펼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돌파 골든벨이다. 아시겠죠? 자, 케이스 하나만 더요. 네오이즈 케이스입니다.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도 한번 내려왔지만 이 고점에서 그리고 이 고점에서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가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한번 밀렸죠. 또 여기 갔다가 돌파 못하고 주춤거리죠. 여기가 뭐예요? 정고점, 전정고점. 고점의 매물대를 돌파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돌파를 해냈죠. 그쵸? 그러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매물을 돌파하면은 당연히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위치에서 거래량이 250% 넘어갔기 때문에 돌파 랠리 골든벨이 나왔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흐름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앞으로 당기면 지금 이 흐름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 흐름에서 출발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다이렉트로 올린 다음에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횡보, 기간 조정 받고 나서 다이렉트로 그냥 랠리를 펼쳐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굉장히 의미가 큰 게 바로 이 돌파 골든벨. 우리는 돌파 골든벨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럼 실제 시장에서 케이스가 나왔냐, 이런 골든벨 신호가 케이스가 나왔냐라는 거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전 종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흐름을 보게 되면은 베이직 하우스의 케이스예요. 베이직 하우스. 베이직 하우스가 이게 종가 기준이 제가 그 금요일날 장중에 캡처한 거기 때문에 종가가 살짝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보면은 베이직 하우스가 이날 250% 넘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매도 신호 있었느냐? 이 전날보다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보다 안 되니까 아니고요. 없죠? 없죠? 여전히 매도가 아니고 매수 신호 이후에 보유 관점에서 매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얼마냐? 매수 신호는 종가에 매수하기로 했죠. 때문에 종가 5,480원 매수에다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갖고 매도 신호가 안 나왔으니까 이날 금요일에 고가를 보게 되면은 6,820원, 수익률은 얼마? 플러스 24.5%의 수익률을 어디에서 낸다? 실전 종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실전 종목에서 낼 수 있는 유용한 기법이 바로 거래량 골든벨 기법이다 라는 거를 베이직 하우스가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 자화전자. 자화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250% 충분히 이게 300%까지도 넘어가요. 300% 가까이 가가지고 매수신호 나왔죠? 이후에 2차 매수신호 또 나왔죠? 그쵸? 근데 우리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웬만하면 앞에 있는 매수신호, 웬만하면 1차 매수신호를 우리는 타겟으로 한다. 왜냐면 2차 매수신호는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매수신호 나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보자고요. 매도신호가 나왔는지. 전날보다 안 되니까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얘보다 안 되니까 얘도 안 되죠? 얘도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매도 신호가 아직 안 나와서 보유의 관점에서 신호를 안 주고 있는데 얼마냐? 자, 이날 매수 신호는 7,520원이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고가 9,270원 고가까지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플러스 23.3%. 다시 한번 자화전자는 우리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이 거래량 골든벨 기법은 현재 시장에도 충분히 통용되고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법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실전 중요하죠. 과거 사례, 예시나 제가 예전에 실전 사례를 든 거보다는 지금 현재 나오는 실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찾기가 어렵느냐? 안 어려워요. 그만큼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노무바이오. 노무바이오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 죽다가 다이렉트로 뻥 치면서 돌파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그쵸? 이건 며칠 안 됐죠. 며칠 안 돼가지고 지금 특별히 많이 수익률은 안 나오는데 하나 없죠? 매도 안 나왔고 매도 신호 없고 매수 보유 수익률은 매수 신호 여기서 9,350 그리고 고가는 1,250 그리고 보유 신호 지속이니까는 수익률은 9.6%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수익률이 나왔네요. 그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게요. 자, 실전 종목 네 번째 NSV. NSV 같은 경우에는 저가 종목인데 저가 종목은 아닌데 실제로 이 종목이나 이런 개별주 성향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지 이거를 매매를 직접 하라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게시판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아직 손절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 기법 배웠다고 대응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어 회화를 해야 되는데 알파벳 A부터 Z까지만 배우고 단어나 뭐 수거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알파벳만 안다고 외국인하고 영어 회화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되겠죠. 그렇죠? 알파벳 속만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천의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 나왔는지 봤더니 매도 신호 아직 없죠? 안 되니까 없고 매수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 매수가는 여기에 6,400원. 그리고 아직까지 보유 신호가 유지가 되니까 고가는 7,950원. 그래서 수익률은 24.2%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건 현재 시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자, 이 실전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이 방송 끝나고 나서 9시 30분부터 다음 카페에 들어오셔갖고 제 이름 양태원을 검색하세요. 그럼 9시 30분부터는 이번 주에 우리가 실제로 매매를 접근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온라인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아시죠? 상승률 꽤 나왔죠? 여러분들 체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굉장히 괜찮으셨는데 하여간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특강 들어오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 복습하고 그리고 실전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 이번 주 본격적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 거래량 골든벨 기법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 짓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리스크 관리. 다시 말해서 리스크 관리, 어려워요. 손절매, 쉽게. 우리가 손실을 제한시킬 수 있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세상 어떤 주식시장이 생긴 이후에 어떤 정말 여러가지 맞는 기법들이 나왔지만 어떤 기법도 100%의 완벽한 기법은 없어요. 확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그 기법과 다른 흐름이 나왔을 때 내 투자 판단이 틀렸구나라고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만 그쵸?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최대한 낼 수 있고 손절매를 할 때 짧게 매도를 함으로써 그 기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수익이 실제로 발생한다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착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손실제한법, 손절매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래량 골든벨 기법은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매수와 동시에 손절매까지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공해주는 기법입니다. 어떻게? 손절매 가격은 골든벨 양봉의 시작 가격, 시가가 바로 손절매 가격이라는 거예요. 매수와 동시에 손절매 가격 설정이 가능한데 대량 거래가 매물로 작용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보시면 골든벨 양봉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이건 거래량 아니에요. 거래량이 250% 형성된 거래량이 터진 이런 양봉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종가 기준으로 여기에서 매수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가 매수가. 그쵸? 그럼 매수가와 동시에 어떻게 된다? 손절매는 이 가격. 시가를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 손절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250%의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 여러분 실제로 여기에서 잘 상승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여기 250% 들어왔었던 매수했던 사람들은 다 손실입니다. 그래서 극도의 불안 심리로 인해 가지고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이탈할 경우에 급락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보자고요. 실전 사례를 보겠습니다. 삼성정밀화학. 자, 거래량 골든벨 신호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 뭐가 우리 종가로 매수하기로 했으니까 여기가 매수가. 동시에 여기가 그쵸? 손절매 가격 정하고 나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자, 다음 날이죠? 요거 방금 전에 봤던 게 요 날, 요 다음 날 봤더니 이탈했어요. 그쵸? 이탈했죠? 그럼 손절매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 안 했을 경우에 여기 이탈한 요 흐름이죠? 여기에서 매도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손절매 기법을 무시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뭐 25%, 30%의 수익률을 낸다라고 해도 실제로 여기서 20, 30% 손실을 보게 되면은 수익률 높다 그래도 결국엔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때문에 한번 거래량 골든벨 기법에서 수익을 낼 때 최대한 20%, 뭐 30% 좋습니다. 그렇게 난다 그러면 그거 수익 내고 나서 만약에 아닐 때 같은 경우에는 7%, 8% 정도 손절매를 해줘야 20, 30% 수익 내고 7%, 8% 손절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가볍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쵸? 그게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네오위즈 게임즈. 거래량 아주 좋게 골든벨 딱 터졌습니다. 그쵸? 돌파 골든벨 신호가 나왔어요.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자, 일단은 이게 손절매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매수를 종가에 들어간과 동시에 손절매 가격을 정해놓고 나서 대응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봤더니 다다음날 이탈을 하네요. 그쵸? 장중에 이탈을 하네요. 장중에 이탈하면 이탈한 순간 그냥 매도를 하면서 손절매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안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여기서 매도했죠, 지금? 그쵸? 근데 안 할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거래량 골든벨 몇 개를 한다 그래도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이런 거 한번 당하게 되면. 왜냐면 50% 손실을 보게 되면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100% 수익을 내야 됩니다. 100만 원 갖고 있다가 50% 손실로 인해서 50만 원이 되면은 50만 원에 50% 내봐야 75만 원밖에 안 돼요. 다시 100%를 내야지 100만 원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손익의 비대칭성이라 그러는데 하여간 그게 있습니다. 자, 다음 대한전선. 대한전선 사례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나왔죠. 그럼 이제는 아시겠죠? 어디? 매수 어디? 여기? 아니죠? 여기죠? 매수함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손절매 가격을 이 가격으로 설정을 하고 기다려보는 거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손절매 가격을 또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쵸? 이탈을 하게 되면 우린 손절매를 하겠다. 손실 제한을 하겠다. 그 이후에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여기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굉장히 작게 해놓은 건데 여기에 손절매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럼 이후에 이거 손절매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수익 몇 번 내도 이 방법이 없어져요. 이렇게 손실이 나게 되면.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거래량 골든벨 신호는 확률적으로 제가 제 경험상에 뭐 제가 만든 기법이다 보니까는 약 뭐 한 70%, 한 75%, 80%까지의 뭐 시장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승률을 보이지만 10개 중에 한두 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개 중에 7, 8개에 의해서 수익을 내고 한두 개 정도 짧게 잘라버리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1학년품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풀어보세요. 매수 어디? 여기. 그쵸? 손절가는 여기. 그쵸?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손절가를 이탈을 했죠. 이탈을 하고 나서 손절매를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손절매를 하게 된 거죠. 안 해주게 되면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 문제만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보여드리는 문제에서 A, B, C, D 중에 어느 위치에 우리가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고르세요. 어느 위치에 우리가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A, B, C, D 중에. 간단하죠. 그쵸? 자, 보시겠는데요. 이거 음봉.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건 아니에요. 그쵸? 두 번째, B에서 거래량 골든벨 신호가 나왔죠. 정답은 B. 그쵸? 아니죠. 지금 매수 시점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손절매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에 매수를 했다 그래도 시작하는 가격을 이탈하는 C에서 손절매를 하고 나서 D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요 C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나서 또 다른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래량 골든벨 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래량 골든벨 기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가지 패턴, 바닥 골든벨과 어떻게 돼요? 바닥 골든벨과 그리고 두 번째가 돌파 골든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것까지 배웠기 때문에 모든 걸 일단은 다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 저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한 번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뮬레이션은 뭐냐면 가상 매매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차트를 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거래량 골든벨로 인해 그 기법을 우리가 적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현금 100%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거래량 골든벨 뭡니까? 매수하려고 그러면 거래량 21선 넘어가는 양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21선 검은 선인데 이건 갔다가 조금 넘어가죠. 2.5배 안 나오죠. 이거 아닙니다. 그쵸? 바로 다이렉트로 나와버리죠. 하나, 둘, 3배 넘어가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에 우리는 골든벨 신호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매수한다. 이후에 어떻게 한다? 매도 신호는 무조건 음봉이 21선 넘어가기만 하면은 일단 관심, 그 이후에 생각하자고요. 넘어가지 않으면은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갑니다. 보유. 자, 그대로 2차 신호 나오죠? 하지만 1차 신호 우린 잡았습니다. 싸게. 자, 3차 신호 나오는데 더 비싸죠? 우린 1차 신호 잡았어요, 여러분. 자, 4차 신호 나오고, 5차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음봉 나오죠? 21선을 돌파하는 음봉인데, 봤더니, 최근 5일은 둘째 치고, 전일보다도 안 되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건 매도가 아니죠? 그럼 보유입니다. 그쵸? 보유. 자, 다음 양봉이니까 신경 안 쓰고요. 자, 여기서 볼게요.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관심 갖고 있다. 최근 5일간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5개보다 약간 못 미치니까 이것 또한 매도 신호가 아니다. 보유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죠? 20일 돌파 안 했으니까. 자, 여기죠.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최대 양봉 거래량을 넘어서니까 여기서 매도입니다. 매도. 아시겠죠? 이후에는 올라가건 내려가건 신경 안 쓰겠습니다. 어떻게 됐느냐라고 보게 되면 우리는 이 가격에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 실제 남해화학의 케이스인데 이 종가가 8,270원에 매수를 하게 됐고요. 매도가가 바로 16,100원. 여러분 가상 매매한 수익률이 94.6%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남해화학이 무슨 개별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익률 하나씩만 노려가지고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손절매 6, 7%, 한 10%까지도 자유롭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가상 매매 마지막 시간이니까 골든벨 마지막이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빨리 봅시다. 뭐냐면 시도하는데 일단 스타트를 딱 끊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나왔어요.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은 나오고 나서 매도 신호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봉이 20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안 하죠. 그럼 계속 보입니다. 계속. 이 케이스는 금호석유의 케이스예요, 여러분. 자, 음봉 돌파했습니다. 그쵸? 하지만 전일보다 거래량 안 되니까 보유입니다. 자, 돌파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날보다 안 되니까 보유. 돌파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시나 기준이 여기 이날이니까 보유입니다. 음봉 나올 때까지 계속 갑니다. 20일 돌파하는 음봉. 자, 이 정도 되면 나올 때가 됐죠, 여러분. 그쵸? 자, 여기서 나왔죠? 자, 여기서 나왔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되는 날이 여러분, 뭐냐면, 거래가 안 된 날이에요. 거래 정지당한 날이었는데, 이날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뭐 5개 숫자 세는 게 뭐냐면, 최근 5일간을 세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최대 양봉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 안 되는 날은 삭제를 해야 되는 거지. 이날도 5일 아니냐? 안 됩니다. 거래일수 5일입니다. 그럼 이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아니다 라는 거죠. 자, 나올 때가 됐죠. 왜냐하면 이 차트가 끝나가니까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그쵸? 여기 나왔어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제일 많은 음봉 거래량이니까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수와 매도 엄청나게 길게 나왔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매수가가 우리 8,120원 여기에서 나왔고 매도가가 14,000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이 시점에 거래량 골든벨 기법을 대입을 했을 경우에 가상매매 수익률이 72.4%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제가 여러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러니까 어떤 좀 자금이 있으면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차트를 들이댄 게 아니고 여러분 뭐였습니까? 대형주들 금호산업 갖다 댄 거 아닙니까? 그쵸? 큰 종목을 갖다 대다 보니까 실전에서 충분히 통용되는 기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9시 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 들어가셔갖고 제 이름 양태원을 검색하시면 9시 반부터 실전 종목 그리고 2010년도 여러분들 좀 핵심 유망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게 이제 거래량 골든벨이 끝난 겁니다. 이후에 마이너 기법이 또 하나 있는데 마이너 기법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잠시 후에 오늘 배울 새로운 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패턴 조합, 어떤 계보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캔들하고 이평선 조합시켰던 게 뭐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이동평균선이 캔들 돌파하는 거. 그쵸? 그리고 두 번째가 거래량. 첫 번째 패턴이 이평선 크로스 기법. 이동평균선을 캔들이 돌파하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평선 폭파 기법과 이평선 폭파 마이너 기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가지고 거래량과 거래량 이동평균선 21선을 가지고 한 기법이 뭐가 있느냐? 거래량 골든벨 기법 조금 전까지 다 배웠던 기법과 골든벨 마이너 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되는 이상 이 강의를 웬만하면 다 해드리도록 할 텐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평선 폭파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폭파 기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의미를 아시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코오롱의 차트인데 봤더니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이날 음봉으로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이탈하면서 끝났어요. 이평선 기법에서는 뭡니까? 크로스회선 매도지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올라갑니다. 그쵸? 매도 신호 나왔는데 쭉 올라가요. 이거 그냥 놓치겠느냐? 아니죠.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폭파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볼게요. 금호석유 단골이네요. 자주 나와요. 그쵸? 자,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종가 기준으로 21선 이탈했죠. 21선 크로스 기법에서 매도입니다. 매도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또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놓치겠느냐? 놓치기가 싫으니까 이것까지 끝까지 수익을 갖다 매매 붙이겠다. 그래서 수익으로 연결시키겠다. 라는 관점에서 이평선 폭파 기법에 대해서 배우겠다라는 거죠. 뭐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일단 5일선은 우하향을 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최선 횡보를 해줘야 돼요. 그 21선은 이동평균선입니다. 우상향해줘야 되고 61선도 우상향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죠,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6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건 중기적으로 이 종목이 중기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21선 같은 경우에도 수익 거래를 하시는 분들 이게 한 달 기준이니까 최근 한 달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에 상승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일선이 우하향을 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긴다라 그러죠. 눕는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주가 포인트 이동평균선 크로스 기법에서 배웠었던 우리는 어딜 노린다? 눌림목. 다시 말해서 주가가 내려오면 이동평균선 5일선을 따라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이렇게 눌린다라는 건 바로 주가는 눌림목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기 상승, 그리고 중기 상승, 그리고 중기보다는 짧지만 굉장히 가파른 아주 좋은 상승 탄력을 보이는 가운데 눌림목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려오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주 괜찮은 흐름이죠. 그때 어떻게 된다? 여러분 5일선 있고 21선 있고 61선 방금 봤던 거죠. 그거를 1단계 관심은 주가가 21선 아래로 내려왔을 경우에 관심을 갖고 두 번째 집중은 이 주가가 21선과 5일선을 동시에 한꺼번에 돌파, 다시 말해서 폭파 신호가 나왔을 때 집중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3단계는 어떻게 된다? 매수는 종가가 5일선과 21선보다 높이 끝날 때, 지금 양봉 보이시죠? 양봉은 꼭대기가 종가니까는 5일선과 21선보다 위에서 끝날 때 우리는 마지막 종가 매수를 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끝입니다. 끝. 자, 예시 흐름 보도록 할게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중기, 61선 중기 상승하고 있고 가파른 한 달간의 이동평균선 21선 상승하고 있는데 이평선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눕거나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주가가 이탈했어요. 2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럼 1단계 관심, 그리고 무조건 들어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기에서 여러분 그냥 그대로 빠져버리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관심만 갖고 있다가 돌파, 다시 말해서 요 5일선과 21선 돌파가 나오면, 근데 장중에는 돌파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돌파 안 됐죠. 왜냐면 양봉은 아시죠, 여러분? 양봉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밑에가 시가, 위에가 종가. 다시 말해서 종가가 이 5일선과 21선 위에서 끝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 그쵸? 여러분. 21선과 5일선을 폭발을 하면서 종가가 여기서 끝났으니까는 이거는 뭐다? 5일선과 21선을 폭파시킨 폭파기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매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미리 예단하고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10중, 8, 9 같은 경우에 여기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살리니까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매도하고 나서. 아시겠죠? 그 이후 어떻게 되느냐?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폭파신호 나왔죠? 이후에 상승 어떻게 되느냐? 바로 거기였어요. 여기였어요.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도 신호 나오고 나서 재매수 신호를 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랠리를 펼치며 상승을 하죠.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 폭파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자, 두 번째 예시 어떻게 됐죠, 여러분? 내려오죠. 동일하죠? 60선 올라오고 20선 올라오고 5일선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우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21선을 이탈을 하죠. 장중 이탈 또는 여기에서도 장중 이탈, 여기 시가 이탈 이렇게 이탈을 하죠. 그러면 매수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10중 8구는 여기에서 그냥 떨어지는 케이스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배웠던 대로 이평선 크로스 기법으로 매매를 했다 그러면 매수 이후에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 매매를 안 붙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팔짱 끼고 관망하고 있다가 봐가지고 두 개 돌파하면 들어갈게. 근데 봤더니 이렇게 돌파를 해주네요. 그쵸? 그럼 땡큐 알았어 이제 들어갈게. 그러고 나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매수를. 그러면 매수 시점 바로 여기였습니다. 매수 이후에 이거는 이중 폭파, 다음날도 폭파 신호가 또 나왔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그냥 다이렉트로 이 파동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평선 폭파 기법은 여러분 이동평균선 크로스 기법과 나눠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동평균선 크로스 기법은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눌렸다 올라오는 그거는 실제로 주가의 1차 파동, 초기 파동을 노리는 기법이 바로 이동평균선 크로스 기법이고 이평선 폭파 기법은 이후에 2차 파동이 나올 경우에 2차 파동까지 노리자라는 기법이 바로 이평선 폭파 기법입니다. 이 두 개는 연결고리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앞에서 제시 차트에서 하나, 두 개로 보여드렸던 거고요. 아시겠죠?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한꺼번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평선 폭파 기법이 그런 신호가 나왔는데 왜 그런 흐름이 형성이 되느냐?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입이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를. 자, 5일선과 21선 제가 첫 시간 말씀드렸죠. 5일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5일선 그냥 이렇게 선 21선 5일선 짧은 선 21선 뭐 조금 긴 선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5일선은 뭐다? 5일간 다시 말해서 월화수목금 일주일간에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라는 거예요. 20일은 4주겠죠? 한 달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평균 단가 위에 주가가 있을 경우는 굉장히 왜냐하면 그 평균적으로 산 사람들이 다 플러스 수익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뭐 이렇게 지켜보고 좀 여유를 갖고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선 이하로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손실 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불안해서 던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매도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강력한 매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5일선과 21선 아래에 있어야 우리가 관심이니까 매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동시 돌파 5일선과 21선을 동시로 돌파한다는 건 선도 주체 다시 말해서 주가를 리드하는 쪽에서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매물대 강력한 매물을 돌파는 아무나 못한다 그랬죠. 그거는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리드하는 주체가 개입이 됐다라는 건데 바로 5일선과 21선 이동평균선 동시 돌파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선도 주체, 주가를 이끄는 주체가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해하시자고요. 외우면은 여러분 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면 실전에 이게 뭐지? 보면은 멍해져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실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케이스인데요. 자, 61선이 21선과 크로스 나고 나서 이제 시작하고 있죠. 중기 상승을 시작하고 있고 21선이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는데 5일선이 어떻습니까? 옆으로 또는 우하향 흐름을 보이면서 주춤하고 있죠. 그때 어떻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봉은 요 밑이 시작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날 시작 가격이 5일선과 21선 아래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매물이 쏟아지고 밑으로 하락을 하는 게 10개 중 7, 8개는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왜냐면은 21선 평균 거래자들, 한 달 평균 산 사람들, 일주일 평균 산 사람들보다 낮게 시작했으니까 다 마이너스 구간인데. 근데 어떻게 된다, 여러분? 다이렉트로 두 개 다 뚫어버렸죠? 이게 바로 폭파 신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도 세력이, 선도 주체가 개입을 했다라는 신호거든요? 여기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기입니다, 지금. 그쵸? 여기에요.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다이렉트로 갑니다. 다이렉트로. 우리가 이평선 크로스 기법만 배웠다 그러면 이 앞에까지밖에 매매 못해요. 이 앞에까지밖에.
물론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이것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음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매매 못하는데 이제 폭파기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있는 2차 파동까지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삼성물산. 삼성물산 마찬가지죠. 이제 말이 꼬이네요. 자, 61선 중장기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 21선도 올라오고 있고 5일선 여기에서 주춤하다가 여러분 5일선까지 완전히 깨고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이거 매수한다? 폭파할 거니까 매수한다? 아니죠. 10중 8구는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고 그냥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관망하고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일선과 21선 동시 돌파를 했죠. 이거 쉬운 거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도 수반이 돼야 되는 거고 상당 부분 큰 자금이 유입이 돼야 가능하다는 거죠.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날 아닙니까? 이날. 그렇죠? 이날이죠? 이날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여러분? 의미를 파악하시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쵸? 자, 우리 시청자분들 좀 풀어주세요. 뭐냐면 A와 B와 C와 D 중에 이평선 폭파기법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법은 뭔가요? 자, 빨간 선은 5일선이고요. 그리고 파란 선은 21선이고요. 그리고 갈색 선은 61선입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A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죠? 막 이동표 기술로 혼조가 됐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쵸?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답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B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B번 같은 경우 60일 맨 밑에 있어야 되는데 60,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은 역배열에서 정배열 초기 구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중기 상승 흐름이 아니에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60일, 이평선 5일 다 좋습니다. 근데 이날 아니죠. 전날이었으면 답이 되는데 이날은 아닙니다. 자, D번 같은 경우 좋죠. 정석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정석. 60일 올라오고 20일 올라오고 5일선 이렇게 내려왔다가 돌파하면서 이평선 폭파 매수 신호를 줬습니다. 그쵸?